많은 양의 채점을 할 때마다 저만 느낄 수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답을 계속 채점을 하다 보면 패턴 같은 것이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표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합격한 이유는 당연히 채점에서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사람 다 틀릴 때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개인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점할 때마다 어떤 그런 답안을 쓰는 사람들의 일관성 있게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 웬만하면은 기평은 틀리지 않습니다. 네, 뭐 아주 뻔한 말이지만 진짜 안 지켜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수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말고도 일단 처음 시작할 때 A형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B형 1번, 2번은 잘 안 틀립니다. 채점을 하다 보면 소수령이 확 차이 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게 모두 비슷합니다. 실수하는 데서 실수하고 빠뜨리는 데서 빠뜨립니다. 그런데 기입형 1번, 2번, 3번 연달아 3개를 틀려버리면 6점이 날아가는데 이거를 다른 데서 만회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서술형을 좀 더 잘 쓰겠다 아니면 남들보다 일반 영어 혹은 영어학에 좀 더 투자해서 경쟁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기입형에서 생긴 그 어떤 변별력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합격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합격권들의 답안은 어떤 보편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실수하는 데서 꼭 다들 실수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오답의 보편성이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한 20% 정도의 인원이 남들 다 틀릴 때 정확히 디렉션 의도를 파악하고 써야 할 거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씁니다. 정답이라는 특수성을 만들어내는 집단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정말 큽니다. 2차 준비할 때 보면은 커트라인에서 9점 플러스 혹은 12점 플러스 이런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딱 커트라인에 걸려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요. 지역별로는 물론 한 명 뭐 이렇겠지만 모아 보면은 꽤나 많습니다. 극상의 점수의 시작이 기입형이지 서술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멋들어지게 쓸 욕심보다는 기입형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너무 수석이나 초고득점자를 내 공부의 모든 기준이 되면은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인드나 공부 방식은 따라하되 비교하고 경쟁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 진도가 있는 거고 과정이 있는 겁니다. 기입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감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 공부의 평가 기준을 수석과 비교해버리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공부를 못합니다. 내 갈 길 그냥 가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수석은 한 명입니다. 꼭 수석이 아니어도 합격은 합니다. 나도 이렇게 공부해야지라는 지나친 다짐이 바로 공부의 짐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안 되지? 라는 생각에 늪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잡념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평부터 잡아야 합니다. 좀 안 돼도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그리고 뭘 해야 하지? 라고 스스로 자문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럴싸해 보이는 하나의 단어를 찍는다고 해서 어떤 날은 맞추고 어떤 날은 틀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크게 의미지는 않습니다. 내 점수의 전체 폴폴리오를 만들어 보면은 정답률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기입형을 맞추려면 내가 먼저 좀 변화돼야 됩니다. 나는 안 변했는데 내 정답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 되어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고하는 습관이라든가 읽어낼 수 있는 역량 이런 게 좀 느려도 꾸준히 변할 수 있도록 자꾸 자기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옛날에 10월 말쯤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냥 기입형 포기하려고요. 해도 안 돼요. 서술형에서 좀 만회하려고요.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말은 예언적 기능을 합니다. 평소보다 기입형 더 틀리게 되었고 그렇다고 또 서술형을 그렇게 맞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합격의 시작은 화려한 서술형 답쓰기 능력이 아니라 기입형에서 구멍이 나지 않는 것이 합격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믿는 바대로 정답을 판단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답이 다른 것이었는데
rarely를 쓴다든가 아니면 authenticity 이런 정답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문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전혀 그게 아닌데도 그 읽는 대로 각자의 사고대로 정답이 그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겁니다. 읽는 대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대로 읽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integratedness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기출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걸 명사용으로 바꿔서 답으로 쓴 것 같아요. 기출이 중요합니다. 기출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기출이 요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읽어내고 사고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답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방식은 읽기와 사고 과정을 많이 생략하면서 분석적으로 해서 생각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사장에 들어가면은 글이 튕겨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진짜 읽어내는 연습이 사실은 충분히 되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필요하긴 하지만 읽기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지식은 내 발목을 잡는 방해물이 됩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앞서기 위해서 시간을 좀 아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 몫을 합니다. 1번, 2번, 3번은 1분 만에 풀고 넘어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읽기를 건너뛰게 되는 시작입니다. 문제는 출제자 취지에 맞는 정답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그럴싸한 정답을 쓰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나면 다른 단서가 있어도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고 내가 공부한 것과 일치하는 내 입맛에 딱 맞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별이 일어나는 지점은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문항을 만났을 때입니다. 일반 영어나 문학 정답 쓸 때 많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오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절대 정답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3명의 채점 인원이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 애매하게 쓴 답들입니다. 채점은 물증으로 하는 것이지 채점자가 답을 쓴 사람이 이런 의도로 썼을 거야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쓴 사람이야 당연히 이거 그게 그 말이 아닌가요? 뭐가 다른가요? 아니면 이게 왜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쓴 답안이니까요. 그런데 그 답을 읽는 사람은 모두가 쓴 사람이 전제하는 것과 동일한 배경 지식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채점자가 찾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유효한 내용의 전달에 꼭 필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안 빠지고 내용 전달이 분명한 답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는 유사 답안들도 많습니다. 유사 답안은 엄밀히 말하면 정답을 닮은 오답입니다. 채점을 할 때 점수를 줄 수 있는 명분을 완벽하게 주지 못하는 답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같긴 한데 채점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핵심이 좀 없어요. 이런 답들의 특징이 각자가 만들어 놓은 쓰기 패턴 안에서 움직입니다. 증거가 뭐냐면은 특정 문제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답을 템플릿 같은 틀 안에서 찍어내듯이 인출을 합니다. 그게 보입니다. 문제는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쓰기 틀 안에서 끼워 맞춰 그럴싸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글을 몇 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주고 싶어도 읽은 결과물이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채점에서는 걸리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읽기에 구멍이 있는 그런 이해를 장문이 아무리 화려하게 하더라도 읽기에 구멍을 절대로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답이 굉장히 깁니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뭘 딱 써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답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쩌지라고 하는 불확성이 이제 커서 답을 계속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말들의 반복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채점과 무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냥 패러프레이즈 해놓은 듯한 두 번째 문장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채점 상황에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나열을 많이 하죠. to be specific, that is 이런 것들을 중간에 넣어서 나름 논리적인 모양을 좀 내기는 하지만 의미 자체가 본질적으로 커다란 의미 전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채점을 하는 사람은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잘 됐다고 가사 한 점을 준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읽기에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있어야 할 유효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채점할 때 느끼는 고득점자의 답안은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 자체를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채점 유효 단어 중심으로 칼같이 써 있기 때문에 채점이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정말 빨리 딱 쓸 것만 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구나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모든 문제는 채점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판단이 가능하기 위한 정답의 판단 여부가 가능하도록 굉장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눈에 보이고 정확히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출제 논리에 맞는 타당한 단서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증명을 하더라도 채점과 당연히 무관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오답의 시작은 익숙한 것들입니다.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해놨던 것들, 암기해놨던 글로서리 리스트, 기출에서 나왔던 것들, 모고에서 내가 틀려서 내 감정을 좀 상하게 했던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이기려면은 읽기가 사고를 지배하도록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기가 불안한 사람일수록 더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주관적인 지식 중심으로 충동적으로 답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읽기가 좀 정확해지려면 감정 소모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은 얼마나 잘하나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좀 버렸으면 합니다. 그 시간에 한자라도 더 읽는 게 남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위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된들 아니면 아래에 있다고 확인한들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실전에서 실수를 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져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인지활동에 대한 에너지 소모보다 감정 소모가 훨씬 심하기 때문에 나와의 감정 싸움에서 좀 벗어나려면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고사장 들어가면 모두 각자 도생입니다. 길고 짧은 거는 가봐야 압니다. 채점자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딱 있는데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합격하기 싫어도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채점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의 비교의 습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읽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잘 안 될 것 같은 상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선택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선택하는 거라면 안 되면 어쩌지보다는 잘 될 거야 라고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왕 하는 거 좀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잘 될 겁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채점 결과나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